예, 안녕하세요. 서수 제2회차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차에서는 서수의 종류, 서수의 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등급에 따른 서수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이 서수에 관한 종합 백과사전이라 부르는 송서, 부서지는 상편, 중편, 하편 세 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상편은 성군이나 현군과 같은 제왕의 등장, 그리고 그 제왕과 함께 같이 동반 출연하는 서수를 이렇게 엮었다면, 중편 하편에서는 그 각각의 서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수의 첫 번째가 바로 기린이고, 기린은 1강, 2강, 3강에서 3회차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 기린이 등장하는 송서는 이제 상중하 가운데 이제 중편의 첫 번째 서수가 기린인데, 예전에 우정국에서 우리나라 궁궐에 신비로운 동물에서 이렇게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 우표 가운데 바로 기린이 있습니다. 이 기린은 경회루에 있는 기린상입니다. 그러면 경회로에 가서 기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서수들이 많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린은 요 입 쪽에 이렇게 이빨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보다시피 제일 앞쪽, 그러니까 경의로에서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서는 제1회차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5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서, 상서, 중서, 하서. 이 가운데 길이는 가장 등급이 높은 가서에 속합니다. 가서는 어, 가장 이제 중요하고 높은 가서는 하도 낙서라고 합니다. 황하에서 용마가 나타나는데, 그 용마의 등에 숫자가 표시된 도표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 황하로 흘러들은 낙수라는 것. 낙수는 어디냐면 낙양을 이렇게 지나서 황하로 합수하는 강인데, 그 낙수에서 거북이, 신구라고 합니다. 거북이의 등자에서 이런 부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마와 이 신구는 경복궁 광화문의 동현문, 서현문의 그 천장, 앙판이라고 하거든요. 앙판화의 그림이 바로 용마와 거북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하도 낙서와 또는 기린, 봉황, 용, 거북을 사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령에 하나를 더하면 백호가 되는데, 우리 영추문에 가면 이게 기린인지 백호인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린이 맞는데, 백호로 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호도 오령 중에 하나고 백호도 서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복궁 영건일기에 의해서 영추문에 있는 것은 기린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린이나 봉황이나 용이나 거북이나 백호가 바로 가서에 속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송서 부서지는 이렇게 권 28입니다. 중국의 남북지대 때 남쪽에 있는 유유가 세웠다 해서 유송이라고도 부르고 이럽니다. 그러나 책 이름은 송서입니다. 송서 권 28에 요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편, 두서 중편입니다. 그래서 기린자 인수야. 그래서 모왈기 빈왈린, 요 원문을 바로 정확하게 주석을 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원문과 해설문은 네이버 밴드 가운데 역사 인문 아카데미가 바로 이 한자 TV라든지 한국사 TV 같은 것을 이렇게 정보를 소개하고 연락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이것을 실을 테니까 이것을 나중에 내려받기 하시면 활용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부서지 원문입니다. 기린자 인수야라, 모왈기 빈왈린, 그다음에 불고태, 그다음에 두란 즉지, 이렇게 그래서 균신이 우미, 낭항이 일각, 황색이 마족, 자 하민이 대이, 음중 종려, 보중 휴구, 불천생충, 부절생초.
불식불의, 불음오지, 불입갱정, 불행라망, 명왕동정, 유의, 즉 현, 모명왈 서성, 빈명왈 귀화, 춘명왈 부유, 하명왈 양수. 요게 바로 이제 원본이 되겠습니다. 이 원문을 가지고 이제 주석을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원문과 주석본은 역사인문 아카데미라는 네이버 밴드, 그냥 쉽게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밴드입니다. 거기에 바로 게시를 해드립니다. 자, 이것을 그냥 쭉 해석하면, 길이는 어진 성품을 가진 신련스러운 짐승, 곧 신수이다. 수컷은 기라고 하고 암컷은 린이라고 한다. 길이는 배를 갈라서 태어나는 태생이나 알을 깨고 나오는 난생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에 나타난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주석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길이는 노루의 몸을 갖고 있으며 꼬리는 소의 꼬리를 하고 있다. 늑대의 목덜미에 하나의 뿔이 있다. 털색은 노란색이면서 말에 발을 갖고 있다. 천성이 인과 의, 인의를 품었으며 울음은 장엄하고 정대하며 걸음걸이는 법도를 따랐다.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고 살아있는 풀을 꺾지 않고 불의하게 얻은 음식은 먹지 않고 더러운 샘물은 마시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현명한 군주의 행위가 인의에 맞으면 세상에 출현한다. 수컷의 울음은 서성이라고 하고 암컷의 울음은 귀화라고 부른다. 봄의 울음은 부유이고 여름의 울음은 양수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원문과 해석을 했다면, 이 원문과 해석을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자 인수야. 기린은 인의 예지 가운데 어진 짐승이다. 인수다. 그래서 우표에도 이렇게 경회로 기린상을 우표로도 발행한 적이 있고, 기린은 항상 쌍으로 암컷과 수컷으로, 수컷과 암컷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기린 2회차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린과 관련된 대표적인 고사성어나 이것은 기린 송자입니다. 기린은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을 점지해서 낳게 합니다. 그래서 왕가에서는 이 기린이 점지해서 태어난 아이는 현군이나 성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민간에서는 기린의 현몽을 꾸거나 어떤 기린의 징조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사나이가 태어나면 이 기린의 등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그 방에 걸거나, 또는 아이가 태어나기쯤에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기 위해서 기린 송자라는 이 민화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선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래서 기린이 점지해서 난 아이를 기린아라고 합니다. 훌륭하게 자라는 아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천성이 어진 그런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 그래서 그걸 기린아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비타민, 제 이름이 그래서 기린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린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제품이나 민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이라는 것은 어진 서수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왜 어진 서수인가? 그건 본문에 있습니다. 어진 서수인은 불천, 생충,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는다. 예전에 이제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길을 떠날 때 이렇게 금강저를 가지고 땅을 퉁 하고 가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을 울리게 해서 벌레들을 피하게 해서 밟혀서 죽지 않게, 불살생의 원리죠. 그것처럼 기린도 살아있는 벌레는 밟지 않고, 그리고 취미나 즐거움을 위해서 뭐 살아있는 풀이나 살아있는 꽃을 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절, 생초, 그다음에 불식불의, 불이하게
그러니까 옳지 못하게 얻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리고 불응오지, 이게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 샘물은 마시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혹에 빠지거나 이래서 이렇게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기린은 유혹이나 이것이 안 빠지고 정대하기 때문에 함정이나 구덩이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물 같은 것에 이렇게 먹이를 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물에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벌레를 밟지 않고, 살아있는 풀을 꺾지 않고, 불이하게 얻은 음식은 먹지 않고, 더러운 샘물을 마시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대하기 때문에 어진 짐승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자, 하고 이 길이는 수컷은 수컷 못자입니다. 수컷은 기라고 하고 암컷은 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새는 암컷을 자락하고 수컷을 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나르는 것을 웅비라고 하고 암컷이 새끼를 품는 것을 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의 어떠한 그 천성은 이렇게 품는 것, 그래서 자복, 이렇게 엎드릴 복자 자복. 그리고 수컷은 먹이를 계속 잡아야 하기 때문에 날죠. 그래서 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복, 웅비는 이렇게 보통 새에 대해서 쓰는 거고, 짐승은 모빈이라고 합니다. 모빈, 양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기르고 짐승들을 기르고 자식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수컷모, 암컷 및. 그런데 왜 기린이나 봉황은 이렇게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있는가? 그것은 2위차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컷과 암컷을 항상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서수나 서물도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두 개를 놨을 때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이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서수, 사람은 동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게 수컷이고 이쪽에,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이 바로 암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항상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그 생김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팔개가 있지만 오른팔을 들고 있고 또 이 한쪽은 왼발을 들고 있죠. 이렇게. 예. 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도 오른발을 들고 있고 이렇게 접시 이렇게 사발 같은 데 있는 것은 왼발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양을 다르거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린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우리가 이제 기린이 이제 1회, 2회, 3회를 나눠서 하면 그 다음은 뭐냐? 부서지 중편의 두 번째 서수 봉황입니다. 봉황은 덕수궁 유연문에 가서도 볼 수 있고 경복궁 광화문의 중문을 어간문이라고 하는데, 어간문의 위쪽을 보면 이건 앙판이라고 있습니다. 천장이죠. 앙판의 그림을 앙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을 주작이라고 했는데 이제 경복궁 영건일기가 나옴으로써 이것은 봉황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경복궁의 광화문, 이렇게 그다음에 동문, 서문, 북문, 이것이 모두 사령이라는 거. 그리고 사령은 이 서수 가운데, 그러니까 상서 가운데 제일 높은 단계 가서에 해당된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광화문 중문의 양쪽 동현문과 서현문에 있는 앙판화도 사도 낙서에 등장하는 용마와 신구니까 이것도 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동서남북에 있는 앙판의 모든 그림은 서수 등급의 최고 가서에 속한다는 것 정도는 하면 나중에 이것을 읽고 뜻을 보고 그림의 의미와 그림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송서 부서지 중편의 첫 번째 서수인 기린의 1차 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하고 주변에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린 1차 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